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때에 한쪽에서는 환경 파괴나 적자 우려 또 분산 개최 요구 같은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지 또 대회 준비 이상 없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모셨고요. 또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인 정용철 서강대 교수도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3년 만에, 삼수 만에 저희가 개최를 했잖아요. 예. 정말 그때만 해도 온 국민이 정말 대회 성공을 바라면서 그 염원 그대로 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할 텐데 먼저 일단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경기장 공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좀 우려에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경기장 공정이 수치성으로 10% 내외여서 예.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공정의 특성상 건설 공정을 일정으로 따지면 이게 S 그래프를 그리는 게 건설 공정의 특징이라 그럽니다. 예. 그 초기에는 아주 진도가 느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한 9% 정도면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1%를 올리는 데는 초기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40% 정도 올라가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죠. 그 끝에 가서 마무리될 때도 또 1% 올릴 때 굉장히 늦어집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경기장이 모두 13개입니다. 그중에서 신설 경기장이 6개고요. 보완할 경기장이 3군데,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4군데입니다. 신설 경기장 6곳은 현재 모두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달에, 그리고 피겨 쇼트트랙 및 2개의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작년 7월 달에 각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슬라이딩 센터가 지금 약 16.3%, 나머지 경기장들도 약 9% 내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같은 경우는 재설계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라고 해서 불안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16년 2월 달에 있을 테스트 이벤트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할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차장님 말씀은 경기장 건설에 있어서는 S곡선을 들인다. 처음에는 좀 더뎌 보여도 이렇게 좀 속도를 점점 더해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저는 그 S곡선이라는 게 오히려 지금 초창기에 지금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디게 되는 이때야말로 예.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게 S곡선의 그 가파른 기울기를 가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논의조차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분산 개최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냐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근데 예. 사실은 지난 12월 9일 날 IOC에서 그렇게 아젠다 2020 이후에 저희가 이런 예. 논의가 가능했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IOC에서 안 된다고 계속 막아왔던 논의입니다. 예. 이거가 전향적으로 풀린 상황에서 사실은 이거를 좀 논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사실 그게 딱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이야말로 이런 논의를 해야 되고 아까 15% 16% 말씀하셨는데 그 슬라이딩 센터야말로 사실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예. 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나가노 아직도 지금 폐허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들을 왔는데 이게 15, 16으로 제일 빠르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정말 빨리 지어야 되는구나. 정말 예. 박차를 가하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조금 더 속도를 줄이고 조금 더 숨 돌리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동의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성공적인 평창을 위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계획했던 일정에 비해서는 진척률이나 이런 것들이 느리거나 빠른 건 아닌 건가요? 예, 느린 것은 아닙니다. 느린 건 아니시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분산 개최를 처음부터 들고 나오시는데 그건 아마 그러시네요. 다음 예. 주제 때 예.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제 스키 연맹의 회장이 얼마 전에 이 평창에서 원래 내년 2월이면 이 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예, 있을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테스트 이벤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 좀 평창에서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직격탄을 날린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때 그러니까 2월 초입니다. 저도 위원장 모시고 예. 미국 베일 콜로라도에 직접 현장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미팅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때 피서 측에서 회장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테스트 이벤트가 사실 좀 준비 사항이 부족해서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장께서 우리는 이런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통보해 주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조금 혹시 우려되는 게 아닌가라는 막 우려를 표명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피스하고 IOC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 내년 2월 달에 계획된 예. 체트 이벤트는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노우보드 경기장 말인데요. 원래는 예. 이제 보강 피닉스파크에서 하려고 했다가 하이원 리조트로 좀 변경이 된 것 같던데요. 아니요. 변경이 된 건 예. 아니고요. 예. 보강에서 이제 스노보드하고 프리스타일 경기를 하기로 돼 있는데 예. 당초에는 205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피서의 그 몇 차례에 걸친 이제 인스펙션을 통해서 예. 이게 한 530억이 더 추가된 그러니까 이제 730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또 사용료, 배너 사용료도 약 250억 전후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니까 예. 이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투자가 되니까 혹시 다른 대안이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컨텐전시 플랜으로 하이원을 검토한 적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검토한 그 적만 있었다. 예. 지금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강해서 예. 가는 것이 원안이고요. 예. 만일 보강해서 이런 소요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하이원을 인스펙션해서 하이원에서 돈을 적게 들 수 있다면 하이원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올림픽 총 예산이요. 제가 알기로는 11조 원이 넘는 아주 천문학적인 수치의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사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적자로 돌아서면 좀 큰 문제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하이원 문제도 사실 재정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예. 이제 처음에 우리가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따낼 때 8억 8천 그렇게 시작을 8조 8천억으로 했는데 지금 3년 사이에 48% 정도 지금 한 13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S자 공정에서 마지막에 더 시간이 걸리고 더 들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면 경기 직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경비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이 돈의 양이 과연 얼마일까? 이거 대충 이렇게 보면 지금 소치에서 55조 썼는데 그만큼 안 되더라도 예. 그래도 한 2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 예산에서 75% 그러니까 지금은 예. 11조라고 예상해도 20조까지 그렇죠. 늘어날 수 그렇게 가게 있다는 말씀이신 된다면 거죠? 저는 그게 75% 국가에서 하고 25% 강원도가 한다면 강원도에서 부담할 어떤 그런 계산을 산술적으로 계산만 해도 예. 제가 볼 땐 그냥 간단하게 탄수만 해도 1인당 한 13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의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좀 귀를 여시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추가로 좀 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잠깐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방금 정 의원님께서 유치할 때는 8조 얼마였는데 지금 11조 얼마 되어서 2조 얼마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는 그 당시에 8조 얼마라 했던 거는 예를 들면 동홍천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2조 3천 얼마인데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던 계산이지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8조에서 10조 된 거는 절대 그러니까 사장님 아닙니다. 말씀 그거는 SOC 국민들이 사회 간접 오해를 자본까지. 혹시 예. 할 수 있을 부분 있을 것 같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20조가 될 수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경기장 건설에 있어서 일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늘어나는 것도 그것도 한 1, 2천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예. 그리고 조직위원회 운영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비딩할 때 1조 7천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1차 재정 계획 때는 2조 54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2차, 3차, 4차 최종 대회 시길 전까지 5차 재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막 확실한 그 재정 계획이 나올 텐데 예산이 나올 텐데 그때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늘어나도 한 3, 4천억 정도 추가되는 정도의 소요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건설비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5천억 정도의 범위 내지 이게 마치 11조에서 20조 된다. 그럼 국민들을 오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바로 좀 잡아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제가 물론 대회를 유치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저는 장밋빛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이 가게 되는데 사실은 장밋빛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불안하니까 저같이 이렇게 좀 잿빛도 좀 회색빛도 보는 사람들을 같이 합쳐서 이런 예. 것들을 다 봐야 되고요. 그럴 턱이 없다. 자신 있다. 앞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인프라가 좋은 나라들이 예. 나가 떨어지고 더 이상 올림픽 개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거를 붙들고 원하는 요지를 고집하는 것은 예. 아무래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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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나 수치상을 좀 바로잡아 주셔야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네, 이번에는 좀 격렬한 그 좀 디베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OC에서도 분산 개최를 좀 거론을 예. 했었잖아요. 평창 조직위는 일단은 받아들이시지 않겠다는 입장이시고 또 청와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분산 개최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정률도 조금 낮고 좀 준비가 좀 미흡해서일까요? 계속 분산 개최해야 된다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차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분산 개최 이야기는 물론 이제 그 IOC 바흐 위원장께서 아젠다 2020을 발표하기 전에 슬라이딩 센터라든지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대해서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혹시 지속 가능성을 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경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권고를 비공식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사후 활용 가능성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예. 또 삼수 끝에 어렵게 유치한 대회입니다. 그렇긴 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이나 슬라이딩 센터를 해외에서 경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져올 마음의 상처나 상실감 또 강원도민들의 정서 같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실 또 해외 개최를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나가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회를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건 우리 국민 정서가 용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예. 저희들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예.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분산 개최 문제가 이게 좀 더 일찍 문제가 한 1, 2년 전만 문제가 제기됐더라면 우리가 강원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강원도민들 동의를 얻어서 또 전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사회적 동의를 얻어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늦게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아젠다 2020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2020 동경올림픽도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온 힘을 합쳐서 사실 성공 개최를 위해서 준비에 매진을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예. 여기에 또 분산 개최 논란에 휩싸이면 저희들은 힘들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분산 개최 하나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방금 해외 분산 개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남북 분산 개최 말은 좋습니다. 실현 가능성, 이제 또 또 하나의 마식령 시나리오죠. 부분이라든지 예. 남북 관계의 안정성 문제라든지 그런 걸 볼 때도 그렇고 또 일각에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서울에서 하자. 올림픽 예. 체조 경기장을 활용하자.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같은 경우는 태릉 경기장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돈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일련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논의는 참 논의로서는 좋으나 지금 온 힘을 모아서 지금 성공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십사. 조금 늦었다라는 네, 입장이신 것 그런 같아요. 교수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년 전에만 먼저 이런 얘기 했으면 2년 전만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지금 기차 떠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진정성이 좀 의심을 받는데 사실 제가 보는 느낌은 기차가 떠났는데 문을 활짝 열고 개문 발차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완성이 안 됐고 논의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지금 달려가는 상황이고 분산같이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IOC가 왜 그걸 했을까요? 그러니까 1국가 1도시 개최 원칙을 굉장히 중요한 IOC의 원칙이었는데 이거를 40개 조항 중에 1번으로 올려놓고 이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한 예. 이유는 IOC가 더 이상 동계올림픽이란 이 축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없다는 어떤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것들 우리나라에서 제시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늦었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비유를 하자면 지금 중간고사까지 지금 굉장히 시험 망쳤어요. 근데 기말고사 네. 남았거든요. 3년 남았습니다. 근데 기말고사 가는데 교장 선생님 오셔가지고 너희 과목 줄여줄게. 너 국영수 요것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필요 없어요. 우리 과목 다 할 거고요. 이거 네.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교육 다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돈 많이 들 거고요. 그렇게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여러 가지 분산 개최 옵션을 다 열어놓고 그것들을 좀 논의하는 과정들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그러니까 바람입니다. 교수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신 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달려간다 그랬는데요. 예.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예. 저희들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근차근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하게 다가도 사실상 우리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는데 빠듯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신호등이 바뀌고 지금 주위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고 세계적인 어떤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을 차근차근 끝까지 밟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처음부터 다 바꾸자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가능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통해서 논의를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뭐 새로 지어놓고 사실 그냥 철거만 해야 되는 이 경기장 문제도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저희들 계획상 철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은 두 군데인데요. 예. 강릉에 이제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그리고 아이스하키 경기장 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그건 뭐 당초 사후 활용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철거하는 예.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사후 활용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그 두 개 경기장조차도 사후 활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아마 생각하시- 강원도에서 예.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 활용 계획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계속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슬라이딩 센터 같은 경우는 사후 대책이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연구만 하고 결국 최악의 경우는 만들었다 부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슬라이딩 센터는 부시는 게 아닙니다. 그 예, 외에 예. 지금 사후대가 안 된 것들을 하는데 만들었다 부실 거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가뜩이나 지금 여러 적자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좀 격렬한 토론을 좀 벌여봤습니다. 김기총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모셨고요.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신 정유찬 서강대 교수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